국민의힘 총선 패배의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이렇게 크게 졌는데 당이 너무 한가하다. 이런저런 내부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요. 여당의 이번 선거 낙선자들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화면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보시는 그대로 지난번 당선자들의 영상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오늘 지게 보시는 것처럼 윤재의 원내대표가 일일이 악수를 나눈 저게 원외, 그러니까 이번에 낙선했던 인물들, 낙선자들의 오늘 그 간담회 성격이었다면, 물론 뭐 당선됐고 낙선됐기 때문에 뭐 여러 그 풍경은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90도로 허리를 숙인 사죄를 먼저 한 쪽은 오늘 저렇게 보시는 여당의 낙선자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성토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여당의 낙선자들이 오늘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국민분들께서 주신 성원에 또 보답하지 못했고 또 민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동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공감 능력을 좀 상실했다. 수도권 민심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전략을 짜고 그 방향으로 당이 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요. 그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울먹울먹 하시는 분도 있고, 무릎 꿇고 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막 격앙되고 막 격론이 오가고 그런 적은 아닙니다. 당의 분위기가 반성하는 분위기가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나요? 네, 최소한 언론을 통해서 봤던 그날의 모습은 반성의 모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원외 조직위원장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던 인물들이 한 118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울먹거린 분도 있었다. 혹은 이종석, 황상무 사건 이후 절대 못 찍어준다는 소리도 들었다. 당이 국민 눈높이 공감 능력을 상실했다. 아예 90도로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안나 카리나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행복한 가정을 보면 행복한 이유가 다 비슷한데, 예. 불행한 가정을 보면 제각기 다 이유가 다르다. 패배한 데는 다 이유가 수백 가지가 나오겠죠. 얘기한 것처럼 뭐 공감 능력 상실한 당, 또 수도권을 소홀했던 당, 대통령실의 문제, 뭐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문제, 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해서 어우러진 것을 패배하겠죠. 패배도 참패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건 뭐 당연한 것인데, 저렇게 무겁고 성토함으로써 끝날 것은 아니고, 예. 저분들이 지금 민생의 현장에서, 민심의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모아놔야죠. 이른바 백서로 만들고. 그런데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은 뭐냐? 예.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하면 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권이 소홀했다 하면 수도권을 앞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까지 지금 생생한 느낌이 있을 때 함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한 번 지는 것은 병가상사지만 예. 그걸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 앞으로 계속 질 수 있다. 이런 걸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장면 90도로 국민들께 사죄, 허리 굽혀 사죄하면서 당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고 민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오늘 낙선자들의 목소리였던 듯합니다. 근데 이제 총선 결과를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박성미 성함도 수도권 민심 잘 아셨을 테니까 이번에. 근데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전국에서 민주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가 161석이고 국민의힘이 90인데 민주당이 수도권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90을 더 이깁니다. 이런,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4년 뒤, 8년 뒤도 담보할 수 없는 민심이 되지 않냐.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의 근간을 바꾸는 수준으로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다다음 선거에서도 그리고 남아있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아마 분위기가 이 낙선자들 사이에선 팽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앞에서 보면 이제 낙선자들이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이렇게 읍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거를 당선자 총회에서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당선자분들은 물론 이제 승리를 하셨으니까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당선자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당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뭐 셀카 찍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있었다라고 하니까 낙선자들이 오히려 더 저렇게 좀 침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한 민의는 정권 심판론이 너무나 거셌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 못해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이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종속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당내에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의 개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대통령이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당정 관계부터 제대로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강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쓰레기도 안 치우고 어떻게 이불을 덮냐라면서 전당대회를 너무 일찍 여는 건 안 된다고 했었죠. 오늘 낙선자들 중심으로 여러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 오늘 당 지도부인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발언하신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아직까지 그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2일 날 또 당선자 총회를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영남권 당선자와 수도권 낙선자의 인식차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인식차를 자꾸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다면은 또 서로 간의 그 입장차가 당을 하나로 모으는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 어제 발언 중에 지도부 폭파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었나요? 하여튼 우리가 영남 중심인 당이라는 게 한계다. 이번에 대구에서 당선된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당선인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 아니냐. 벌써부터 조금 파열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당선인도 예전에 지역구가 서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충돌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영남의 어떤 이 중심이라고 해서 예. 영남의 어떤 것만 추구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남을 어떤 배제하고 또 수도권 하는 거 이것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본인들의 어떤 지지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결국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그걸 없이 확장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지역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도 확장성 자체가 없었던 거죠. 왜 없었냐? 기본적으로 이 영남 중심의 어떤 사고, 즉 영남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사실 이 당선자 영남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선거 그렇게 어려웠어? 뭐가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선거운동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 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서울 지역에서 어떤 수도권 지역에서 예. 선거를 바라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도 본인들 정말 그동안 이런 당과 이런 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매일 그냥 지역에 가서 그냥 지역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이 이슈화나 여론 작업을 했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3번입니다. 예. 지금 3번 졌으면 뭔가 원인과 뭔가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번 졌는데도 뭐 괜찮다? 어디 우리 영남 보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권영진 당선인도 자, 뭐가 원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말을 맞춰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서로 간에 어떤 이 다툼하는 거 저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해법이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내부적으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부터 이야기하는 거 저게 바로 국민의힘이 지금 3연패한 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기 보면 뭐 이번에 낙선한 뭐 이승환, 박은식, 한정민, 이재영 등등 해서 이번에 뭐 3040 중심으로 수도권 의원들 좀 모여보자라고 해서 당내에서 약간의 저런 쇄신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글쎄요 실제로 지도부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전당대회까지 그 동력이 있을지 이거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죠. 동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뭐 천목회라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예. 험지에 출마했던 3040 세대 9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은 낙선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험지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적을 가지고 선거를 했을 때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수도권 민심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세대들이 용기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만 국민의힘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낙선자들 90도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일부 낙선자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당 지도부와의 여러 영향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요.